우리가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좀 소홀히 하는 듯한 인상인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한국의 3대 에너지는 예전에는 석탄, LNG, 석유 이랬지만 앞으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쉽게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었죠. 다니엘 옐긴이라는 그 에너지 지정학자는 이게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고 상당 기간 갈 것이고 세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하마스가 국가는 아니지만 그것도 뭐 전쟁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이게 우리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지금 줄 것으로 주고 있죠? 보고 계신지?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일단 시각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나고 하마스 이쪽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유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크게 시장에 미치는 가격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유가를 보면 최근에 유가가 살짝 또 이렇게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유가에 큰 영향을 줘서 유가가 뭐 100배럴당 120불로 막 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됐고 그 영향이 또 많이 미쳐서 결국 우리한테는 한전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면 어쨌든 그 산유국에 불안이 있을 테고 아까 우리 저기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수송선의 뭐 그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지금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확산되거나 특히 이란이 개입이 되면 우리 수송로에 영향을 미치고 아마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플러스 가격까지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해진 그 비상 매뉴얼들이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축 그다음에 비상 매뉴얼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가격 등락이 심한 그 화석 연료를 결국은 졸업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결국은 가야 된다. 이렇게 정책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 연합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그 우리 차관님 앞으로 추진 방향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데 좀 중점을 두고 하실 예정인가요? 네. 첫 번째는 추진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미 국제사회에 제안을 하고 많은 국가로부터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를 빠른 시간에 발족을 할 겁니다. 10월 27일 날 CFE 연합이라는 법인이 발족을 하고 각 국제회의나 양 정상 간 또는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안을 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구심체를 국제적으로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CF 에너지인지 RE100도 기준이 있고 24.7도 기준이 있듯이 24.7은 구글이 하는 그거죠? 예. 그래서 CF에 대한 정확한 인정 체계를 우리 산업부 국가표준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각국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서로 개발을 하고 좀 이 활동을 좀 부족한 국가, 이른바 저개발 국가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앞으로 전개됩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좀 조심스럽게 한국이 재생에너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시선을 던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제 강의에서 그 통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약간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좀 소홀히 하는 듯한 인상인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국가전기사업법에 따른 국가 법정 계획에 아까 보셨듯이 원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도 물론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했지만 독일은
바로 인접 국가로 프랑스나 체코, 폴란드와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어서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망을 통해서 무탄소 전원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탈원전을 지정을 하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전이 강조되었던 것이지 우리 정부가 원전, 재생에너지 둘 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탄노기에서 2030 NDC 계획에도 21.6 플러스 알파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해상 풍력은 지금보다 10배 키우기로 되어 있고요. 할 의지는 진심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재생에너지, 원전 둘 다 매우 중요하고 또 수소는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발표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3대 에너지는 예전에는 석탄, LNG, 석유 이랬지만 앞으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다. 3대 에너지는 이거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 자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지금 저는 내년 6월달에 분산에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실로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에너지 시장이 꿈틀대는구나. 산업, 기후테크. 그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김현재 원장님, 우리가 또 앞으로 에너지 정책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격은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가격 이야기는 했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지방에 저희 연구소가 이제 울산에 있기 때문에 연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지역에서 좀 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연말 전에 아마 그 산업부에서 저희들 연구기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ESS 산업 발전 방안, 전략 방안을 아마 발표를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은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이 에너지 안보 여기에 이제 맞추어서 저희들 열심히 산업부를 지원해서 정책 용역을 잘 하고 또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이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세계의 무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문을 열어놓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의 처칠 총리가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안전을 확보할 미래 정책은 에너지 정책은 variety, only variety. 다양성에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귀중한 포럼 만들어주신 우리 이영섭 대표님, 뉴스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